네, 우리 주변에는 한우물만 봐서 최고의 장인이 된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소공인 가운데 개인의 전문성을 살려 우리나라 전통산업과 뿌리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100년 소공인 100명을 선정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장 명인부터 문화재 복원, 나전칠기, 그리고 차량 정비와 맞춤 양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장인들이 활약 중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랜 세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본인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사람들. 우리 생활 곳곳에 숨겨진 장인들을 만나봅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공예 작업장. 장군상부터 불상까지 마당에 커다란 조형물들로 가득한데요. 마침 이번에 만나볼 장인이 나와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41년째 전통공예로 조형물을 제작하고 있는 임병시 장인. 보니까 이런 조형물들 되게 많이 만드시나 봐요. 네,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재질에 구애 안 받고 주물이면 주물, 나무면 나무, 돌이면 돌. 아주 대형에서부터 아주 스몰 사이즈까지 크기 제한도 없이 아무리 커도 다 제작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자타공예인 대한민국의 문화재 복제 복원의 1인자로 불리는 임병시 장인은 목공예와 조소 등 공예 기술로 수많은 작품을 만들어 왔는데요. 최근 500여 년 만에 복원된 장영실의 천문시계 흥경각 옥루부터 전국의 유명 사찰에 있는 불상 등 국내 문화재 중 그의 손에 복원된 작품이 셀 수 없을 정도랍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남달랐다는데요. 옛날에는 기름 같은 게 없었으니까 다 나무들이 잔뜩 있으니까 그걸로 제가 새총도 만들고 만들어 놓으면 동네 엄마들이 와가지고 너무 잘 만들었다고 자기 아들 것도 만들어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빠졌네요. 장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이곳. 네, 여기가 제가 40년 동안 모아놓은 작품들을 전시한 전시 공간입니다. 한번 보러 오시죠. 장인을 따라 들어가 보는데요. 와, 이건 박물관이 아닌가요?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각양각색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40년간 틈틈이 만든 작품들, 개인박물관 소장이라는 장인의 꿈이 담긴 공간입니다. 우리나라 춘천박물관에 있는 우리나라 국보 보물이었나? 그럼 똑같이 만들어서 옛날 효과까지 같이 만들었던 거죠. 이런 것도 무게하고 크기하고 거의 똑같이 만들어서 역대 우리나라 왕이 사용했던 국쇠죠. 왕이 사용했던 옥쇠부터 삼국시대의 금동관 등 고대 유물까지 수많은 문화재가 임병시 장인의 손에 재탄생했죠.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이 있다는데요. 보이시는 부처님이 조계사 삼전불 원형입니다. 조계사 삼전불 조성할 때는 저희 팀이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동안 이 작품 하나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동안 이 작업으로 인해서 저희 식구가 먹고 살아왔던 모든 기술을 잡념 하나 없이 다른 곳에 일 신경 뺏기지 않고 오직 이곳 한 곳에만 잡념해서 마무리했죠. 조계사 삼존불은 대웅전에 봉안된 세 개의 불상으로 그 높이가 5m가 넘어서 법당내 모신 불상 중에선 최대 규모라는데요. 옛 주물 방식의 과학 이론을 접목한 제작 방식으로 역사에 남을 만한 큰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임병시 장인. 여긴 뭘 만드는 곳일까요? 3D로 가공되어진 걸 다시 조립해가지고 전체적인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지금은 가공이 끝났네요. 이게 3D 조각기라고 하는 겁니다. 판재를 올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형상은 X, Y, Z 어떤 수치에 의해서 깎아내는. 임병시 장인의 기술은 전통 공예 방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해 남다른 기술력을 갖춘 것이 특징인데요.
현대 기술의 발달로 조형물 제작 방식도 큰 변화가 생기며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키우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3D로 제작하기 위해선 먼저 3D 스캐너를 이용해 설계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렇게 사물을 촬영하면 사물의 형상이 그래픽으로 만들어지고요. 3D 스캔을 딴 후 모양이 잡히면 크기와 수치 등을 정해 설계한 것에 따라 3D 프린터로 제작됩니다. 기술의 발달로 제작 방법이 많이 달라졌지만 작품의 완성에는 역시 사람의 손길이 가장 필요하다는데요. 점점 손기술이 사라져 나가니까 사람이 여기에 제작하는 데 매달리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죠. 그래도 결국 마감은 사람 손으로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아직도 손기술은 필요한 건가요? 네,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습니다. 공예는 단순한 복제가 아닌 마음을 담아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라는 임병시 장인. 앞으로의 꿈은 뭘까요? 지금 같이 일하는 식구들하고 일이 있는 순간까지는 같이 쭉 해나가고 싶은 게 작은 바람이고요. 또 그 다음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남의 주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작품 말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한번 만들어 보아서 해외 순회 전시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제 개인전 하고 싶은 욕심도 조금 있고 그러네요.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한 작업장. 이곳에는 어떤 장인이 있을까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눈길을 사로잡는 다양한 작품들. 천년의 빛을 자랑하는 우리의 전통공예 나전칠기인데요. 이 작품들을 만든 장인은 과연 누굴까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MBN 방송국에서 왔는데 여기 장인분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네, 위에 올라가시면 돼요. 나전칠기 장인을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전통 나전칠기를 만드는 최선태 명인을 소개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공방을 찾아 작업을 한다는 최선태 명인. 지금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지금 이거 작품을 만들기 전에 항상 기초적인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나전칠기 공예를 해오고 있는 최선태 명인. 그 세월만큼 손길도 거침이 없는데요. 그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삼촌이 저를 이제 이 공방에 저를 데리고 갔었죠. 근데 처음에 가서 봤는데 그 공작새가 이렇게 화려하게 자개로 놔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그냥 확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우연히 찾은 공방에서 운명처럼 나전칠기 공예에 빠진 후 지금까지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최선태 명인. 그가 생각하는 나전칠기만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골경만 가지고 거기에 칠을 하고 자개를 놓고 또 완성을 해서 완전히 작품을 만들어내니까 그거를 그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잘 몰라요. 그 맛을. 지금은 나전칠기 명인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IMF 터지고 나서 한 몇 년 동안 어떻게 버텼는데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해서 2007년에 제가 좀 손을 놨었습니다. 강의 쪽으로 나가서 강의하다 보니까 배우러 온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열의가 많아요. 그래서 이 나전칠기가 쓰러지진 않겠구나. 다시 좀 힘을 얻었죠. 자, 한잔하세요. 상사가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좀 썰어. 네, 조금만 썰면 될 것 같아요. 최선태 명인의 곁에는 항상 아내가 함께하면서 명인의 또 다른 손이 돼주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손발이 척척 맞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조금 잘 모르니까 짜증도 나고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저보다 잘하니까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한 길을 걷고 있는 최선태 명인. 그를 나전칠기 명인으로 살아오게 한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요. 견습을 벗어나 가지고요. 그때 이제 작업할 때인데
사장님 이거 급여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께 온 것 같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네 거 맞아.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넌 그 정도 받을 수 있어. 근데 하나하나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나전칠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작품이 애틋하다고 하는데요. 과거 나전칠기는 장롱이나 장식장처럼 큰 가구에서만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엔 거울, 보석함 등 다양한 소품으로 나전칠기의 응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기호하는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기호하는 게 바뀐 거죠. 어느 분야든지 수십 년 동안 인기를 갖고 있으면 자연히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전통 방식으로 오랜 시간을 쏟은 후에야 만들어지는 나전칠기. 인고의 세월을 거치고 탄생하는 만큼 나전칠기는 오랜 시간 동안 고고한 아름다움을 간직하는데요. 모든 작품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심사 출품해서 인정받은 이 작품이 그래도 제일 큰 상을 받아서 조금 제가 애착이 많이 가죠. 이 나는 세월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지금 만개한 꽃은 인생이 이제 활짝 핀 좋은 세월이라는 뜻이죠. 큰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최선태 명인. 2018년에는 개인 전시회도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업계에 계신 분들이 90%가 전시를 한 번도 못하고 떠나요. 근데 저는 개인전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1년에 하나 정도 하는데 그걸 거의 30여 점을 해내냈으니까 가지고 전시를 했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뿌듯했죠. 고독한 작업 끝에야 찬란한 빛을 발하는 나전칠기처럼 묵묵히 한길을 걸어온 최선태 명인. 그의 앞으로의 꿈이 궁금한데요. 제가 뭐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작가 활동도 계속 할 것이고 또한 그 교육은 학생들 교육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서울도시 한복판에 자리한 한 호텔. 이곳에 수많은 신사의 품격을 높여주는 장인이 있다고 합니다. 바느질 하나로 사람들에게 양복이란 날개를 달아주는 대한민국 맞춤 양복 명장 이정구 명장입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이정구 명장은 초등학교 졸업 후 돈을 벌어야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기술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양복 기술, 양장 기술, 또 목공, 또 자전거질. 그 중에는 그래도 양복 기술이 가장 깨끗하고 멋스럽고 좋겠다 싶어서 이제 양복 기술을 배우게 됐거든요. 많은 상장이 양복에 평생을 바쳐온 그의 실력을 보여주는데요. 숙련 기술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자리인 명장까지 보입니다. 이 중에서도 그에게 가장 애착이 가는 상이 바로 이 상인데요. 여기 이제 일본에서 했던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이고 이제 상장인데 국제대회가 1970년도에 일본에서 있었고 한국 선수들이 좀 일본에서 금메달 따기 어려울 거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전과 같은 연습을 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땄다 생각을 하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이정구 명장. 벅찬 감정을 느꼈던 그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카프레드 김포공항에서부터 광화문 옛날에 시민회관이 있었어요. 흘리기 전에 거기 앞에까지 카프레드 차도에 사람들 좀 많이 나와서 환영해주고 또 꽃가루도 많이 뿌려주고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상금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로 초청해가지고 청와대에서 금일봉을 주시고 그때 금일봉이 100만 원이었는데 좀 웬만한 데 가서 2층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의 돈이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지만 그 매력에 빠져 인생의 전부가 된 양복. 한 땀 한 땀 그 손끝에서 탄생한 양복들은 수없이 많은데요. 그의 손길을 거쳐간 원단의 길이만 해도 27,000m가 넘습니다.
양복만을 바라보며 본인만의 길을 걸어온 이정구 명장은 여전히 손님이 오면 꼼꼼히 신체 치수부터 재는데요. 제로. 예, 이제 체형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 체형의 특성을 추출해서 그 패턴에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잘 맞는 옷이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경험치가 많이 필요하고 95. 맞춤 양복을 만들기 위해선 측정한 치수를 바탕으로 옷의 형태가 될 패턴을 만드는데요. 이정구 명장에겐 본인의 노하우가 담긴 특별한 패턴 제작법이 있습니다. 아까 치수로 그 패턴을 만드는 건데요. 내가 한 28년 걸려서 만들었어요. 보통 대부분 다른 데 캐드는 보면 일일이 이제 뭐 좀 그려서 피스별로 작업을 하는데 이건 치수에 맞는 그 데이터에 맞는 패턴이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어느 취향이나 잘 맞는 패턴을 만드는 게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그게 뭐 지금 98% 정도는 충족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직접 개발한 맞춤형 패턴 자동 출력 시스템으로 치수를 입력 후 클릭 한 번이면 패턴이 완성되는데요. 고객의 양복을 지으면서 쌓은 기술력을 IT와 접목해 개발한 기술이랍니다. 이정구 명장이 평생 갈고 닦아온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셈이죠. 그가 급변하는 신기술에 적응할 수 있었던 건 이 젊은 남자분 덕분이라는데요. 남자의 정체는 바로 명장의 둘째 아들 이필성 씨입니다. 아버님이랑 일하시니까 어떠세요? 좋은 점도 많고요. 좀 힘든 점도 많고요. 근데 많이 하셨던 대로 하시기를 많이 바라시는 편이고요. 근데 그게 또 제가 하고 싶은 대로는 좀 많이 힘든 편이고요. 근데 기본기가 제대로 닦여진 뒤에는 이제 자기가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가야지.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고. 뭐 배운 대로보다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가 돼야 되는 것처럼 기술도 마찬가지지. 패션을 전공한 이필성 씨는 새로운 양복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맞춤 정장의 고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아들에게 가게를 맡기고 어디론가 향하는 이정구 명장. 안에 들어서자 노련한 손놀림을 가진 사람들의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이곳의 직원들 모두 이정구 명장과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베테랑 분들로 손 바느질부터 다림질까지 정성스럽게 손으로 작업하는데요. 이정구 명장은 모든 제작 과정을 꼼꼼하게 직접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특별한 직원이 있다는데요. 수고 많아요. 나오셨어요? 너무 늦게까지 고생시켜가지고 미안하거든요. 누구신가요? 한방 쓰는 사람이. 원래 같이 일을 하세요 또? 예, 뒷일을 좀 많이 도와주고 꼼꼼하게 잘해요. 맨날 명장 선생이에요. 명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어떤 남편이세요? 남편으로서? 네, 자기 일에 충실하고요. 이 업을 하다가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고객만의 특별한 옷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정구 명장. 그에게는 앞으로 또 다른 목표가 있다는데요. 교수들한테 좀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숙련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학생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할 건데 좀 유튜브를 통해서 숙련기술에 대해서 좀 제대로 홍보 좀 하고 많이 알렸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 여기에 100년 소공인으로 선정된 장인이 있습니다. 모두가 분주한 이곳에서 과연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오랜 세월 한 길을 걸어온 김기성 장인을 소개합니다. 대형 차량 변속기 정비 분야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는 김기성 장인. 그는 어떻게 차량 정비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가세가 기울어져가지고 고등학교를 못 가고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할 때 인근의 버스 회사에 정비사 아저씨가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기술을 배워야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해가지고 그 어른한테 부탁해가지고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정비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차량 정비를 배우기 시작해 지금은 어엿한 정비 전문가이자 사장님이 된 김기성 장인.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는데요. 택시 운전도 하고 덤프차 운전도 하고요. 또 큰 회사의 자가용 기사로도 근무를 했고 96년도 6월부터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던 시절. 교복을 입은 또래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는 김기성 장인. 그렇게 차량 정비 기술을 배우던 16살 소녀는 50년이 흐른 지금 어엿한 기술 장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오토미션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이제 정보가 부족하고 그럴 때 제가 현장에 나가서 원인을 발견해서 수리해 줬을 때 그 운행 사원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만족할 때 그때가 기술자로서 굉장히 보람스러웠죠. 지금은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만 줄곧 차량 정비만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당시 많은 아버지들이 그렇듯 머나먼 타국으로 일을 하러 가기도 했다는데요. 예, 그때 당시 이제 아기들이 5살, 3살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었는데 국내에 보는 거 가지고는 수익이 많지 않아서 사실 이제 돈 벌러 간 거죠. 귀국 후에는 다시 차량 정비 일을 시작했다는 김기성 장인. 그렇게 대형 차량 자동 변속기 기술을 배우게 됐는데요. 그 결과 지금의 회사를 창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버스 회사에 다니면서 AS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하던 그 회사에서도 한글로 된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원어로 된 매뉴얼을 가지고 다니면서 버스 회사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자동 변속기에 대한 구조와 성능에 대한 걸 현장의 정비사들에게 교육을 하게 됐죠. 일을 하다 말고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 김기성 장인. 하루 일과 중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공부입니다. 국내에 몇 안 되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배움에 대한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장비는 이제 계속 바뀌고 또 현재 뉴스에서도 전기차, 수소 전기차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앞으로 미래형 이제 전기차에 대한 원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수고들이 많다. 이 원인이 뭐야? 평생 배워야 한다는 마음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김기성 장인. 그런 노력들이 있기에 지금의 김기성 장인이 탄생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워낙 이제 오래전부터 국내에 있지 않은 장비들을 좀 이제 수입돼 있는 장비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서도 기술 많이 배웠고 기술적인 외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개인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발전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김기성 장인. 정비 기술은 물론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까지 아낌없이 나누고 있는데요. 또 이거를 이제 제가 기술을 배우거나 안전 관련된 거나 이런 거를 아버지 말씀이 맞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말씀하신 게 다 맞는구나 하고 알게 된 뒤로는 크게 마찰이 없이 잘 배우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천직이 되었는데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같은 길을 걷는 아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평생 살아온 그런 저기에 또 대를 이어서 한다니까. 그리고 또 미래의 자동차가 계속 진화를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배워가지고 이걸 이어간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죠. 예. 아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걸으며 아버지이자 선배로서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김기성 장인. 그의 이야기는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은 채 진행 중입니다. 지난 50년을 이어서
백년 소공인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든든한 아들하고 같이 계속 건강히 허락하는 한 이 사업이 이루어가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장류의 1번지 전라북도 순창에 자리한 고추장 민속마을. 지나가는 길목마다 눈에 띄는 단어 보이시나요? 여기도 고추장, 저기도 고추장. 온통 고추장으로 가득한 마을인데요. 그중에서도 50년 넘게 우리의 옛맛을 지켜온 사람이 있다는 이곳. 수많은 장독 사이로 그 주인공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평생을 전통장에 바쳐온 맛의 달인 강순옥 명인입니다. 매일 이 장독들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강순옥 명인. 이 안에는 간장부터 된장 등 명인이 직접 담근 장들이 들어있답니다.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이것, 바로 순창의 대표 맛인 고추장이죠. 드셔보세요. 자, 되게 맛있네요. 예, 이건 1년 발효라 제일 맛있을 때. 이건 발효가 1년간 되어서 제일로 맛있을 때가 1년 숙성되는 맛있어요. 붉은 팥색 빛깔이 아주 고운데요. 언제부터 장을 처음에 배우신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옛날에는 학교도 안 다니고 회사도 안 다니고 그런 게 고추장 담고 된장 담고. 누구한테 배우신 거죠, 그럼? 그냥 할머니나 어머니 그런 데서 보고 배웠죠. 어릴 때부터 물려받은 손맛에 시어머니의 장맛을 익혀 지금껏 장을 담가온 강순옥 명인. 고추장 만드는 법을 보여주겠다는데요. 제일로 중요한 것은 정성과 이 고추장 원료인 이 메주가루, 이 고추, 천일염 이렇게 하나하나를 아주 소신껏 골라서 해야 돼요. 본격적인 고추장 담그기. 먼저 식힌 찹쌀죽에 미리 준비해 놓은 고추장용 메주가루와 천일염, 조청을 넣고 섞어주는데요. 다음은 이틀 정도 숙성시킨 뒤 고춧가루를 넣고 섞어주면 되는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명인만의 오랜 노하우가 담긴 배합으로 감칠맛을 품고 있는 명인표 고추장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옆에서 명인의 손이 돼주고 있는 이분은 누구신가요? 같이 일하시는 분 누구세요? 우리 아들. 아드님이요? 명인 전수를 받아야 한 게. 어머니를 따라 고추장을 담근 지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었다는 아들 장필성 씨. 저희 어머님은 또 특정한 또 기능을 가지고 계시고 대한민국 명장으로서 그런 어머님을 모시고 있다는 자부심도 느끼게 해주시고 또 항상 또 무서우시면서 자상하시게 진짜 한국의 어머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특별한 고추장을 보여주겠다는데요. 그냥 고춧가루 아닌가요? 이게 무슨 고추장이에요, 이게? 예, 이거 분말 고추장이지. 분말 고추장이요? 예. 물만 끓여서 부수면 되는 이 분말 고추장. 그 야외 갈 때도 컵에다 요것만 좀 갖고 가서 그 물 끓는 물 좀 넣어서 젖으면 고추장이 되고 이것을 이제 뭐 찌개다나 풀어도 되고 그래서 이걸 개발을 했죠. 아이고 매운네요. 매우세요? 매워. 몇십 년 하셨는데도 그래도 매우신가 봐요? 그러면 고춧가루인데 안 매워. 매운데. 각종 고추장 재료를 쪄서 말린 것으로 끓는 물만 부어주면요. 여기 진짜 고추장 모양이 되네요. 고추장 모양이 아니라 고추장이 상게. 손쉽게 고추장 완성. 이거 그럼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건가요? 그때 판매를 했어요. 근데 미국 어디 수출한다고 모든 레시피를 줬어. 그랬더니 내가 본 게 한 1년 있다 그 사람이 특허를 냈더라고. 원망스러우세요? 아니 원망이 아니라 남이 죽으라고 개발해놓은 놈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너는 얼마나 머리 싸매고 이걸 연고고 또 연고고 해서 해놓은 놈을 그렇게. 맛있어요. 먹어봐. 근데 뭔가 일반적으로 파는 고추장이랑 좀 다른 숙성이 안 돼서 그런가? 그러지. 이거 막 타먹고 저런 게.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선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한 법. 숙성될수록 그 맛이 변하는데요. 여기는 14년도치. 이제 14년도에 해놓은 거. 또 여기는 16년도에 해놓은 거. 여기는 17년도에 해놓은 거. 숙성 기간에 따라 무엇이 다를까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고추장 색깔. 오래될수록 색이 짙어지는 것이 전통 발효장의 특징이죠. 장을 숙성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야가 막 담을 때는 매운맛도 강하고 깊은 맛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두면은 야가 끓였다 내렸다 하면서 아미노산 지수도 생기고 전통 맛이 나지. 여기 그 전통 맛에 푹 빠진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누굴까요? 우리 손주예요. 8살 먹은 것이 앞으로 지가 맡아서 한대. 이거 먹어보고 이거 먹어봐. 어떤 애 맛있는가? 이 맛있습니다. 이것이 맛있어? 요것은 한번 먹고. 짜요. 짜? 네. 커서 뭐 되고 싶어? 저요? 고추장집. 할머니가 아빠랑 같이 일하는 거 따라가고 싶어요. 죽어도 대를 이을 놈이 있어서 쓰겄어. 마음 놓고 갈 수 있겠어. 대대로 전통의 맛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강순옥 명인가족. 매일 새로운 맛을 연구하며 전통의 맛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다는데요.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체험도 많이 해서 어린애들한테 가르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전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평범한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해온 숨겨진 장인들. 뚝심과 열정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들을 응원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그 속에서 자신만의 재능으로 전통 산업과 뿌리 산업을 위해 한길을 걷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장인들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장인들의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는 올해도 100년 소공인 발굴을 계속해 나갈 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현장에서 더 다양한 장인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